자,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1월 변동성 장세 이렇게 타이틀이 정해졌는데요. 뭐 국내외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해외 쪽 얘기들 중심으로 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선진국 전략 애널리스트입니다. 최보원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해외 쪽 변수들을 조금 많이 점검해 봐야 되는데 오늘 미국 증시는 휴장이죠? 맞습니다. 오늘 저녁은 휴장입니다. 네. 마틴 루터 킹 주니어스 데이라고 저는 네. 혹자 누가 농물 저한테 친 것 같은데 어린이날이라고 자꾸 그래갖고 어린이날. 어린이날 주니어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 네. 왜 주니어스라고 표현하죠? 그 목사님이 아버지셨고 이분은 이제 아드님이셔가지고 인권 이대에. 운동을 함께 하셨던, 열심히 하셨던. 네. 네. 미국에서 풀네임이라고 하는 전체 이름이 맞습니다. 주니어스가 들어가는군요. 주니어. 네. 그렇죠. 자, 미국이 왜 휴장하는지는 또 알아야 되니까 일단 휴장이고 내일은 이제 우리 시장이 자체적으로 움직일 것 같지만 12월 말과 좀 달라진 미국 분위기가 좀 어떤지 무엇이 좀 달라졌다는 거죠? 아무래도 12월까지만 해도 미국이 과연 갈까 안 갈까 뭐 지금 같은 상황까지는 될 거라고 생각을 좀 못했던 이런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12월 말과 지금이 뭐가 어떻게 달라졌길래 이렇게 분위기가 다른가 이것부터 살펴보시겠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뭐 기준금리 인상을 빼놓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올해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라는 거는 조금 예상은 했던 바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제 중순까지만 해도 한 2.86회 정도로 생각을 했다면 1월 10일 즉 이제 다른 기업들이 크게 좀 빠졌어요. 이 시기에는 한 3.49회까지 예상치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최근에는 계속해서 이제 횟수 자체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시장에는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바로 기준 금리에만 계속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또 오미크론 쪽입니다. 사실 2022년에는 오미크론 영향 별로 크지 않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많이 예상을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도 좀 영향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 차원의 봉쇄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 정부도 소극적인 입장은 보이고는 있지만 이 기업 차원에서 계속 운영을 제한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학교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재개를 하는 시기를 좀 연장을 한다라든지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번 주 금요일 미국 시간으로도 이 상당히 좀 이제 지표들이 생각보다 좀 부진하게 나왔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것까지도 함께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 횟수가 점점 높아지고 예상치네. 그렇죠. 제이미 다이먼 맞습니다. JP모건 CEO도 6번을 회청하더라고요. 뭐 6번, 7번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쪽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 게 이 금융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상당히 기대감이 높았지만 네. 그게 이제 향후에 조금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이 뭐 JP모건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발언하고 CEO 분의 발언은 조금 구분을 해서 봐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한국도 그렇듯이 이 금융 기업들은 기준금리 인상 횟수가 상당히 실적으로 연동이 되는 만큼 그거는 사실은 조금 냉정하게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뭐 세상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기 뷰도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금융기관의 수장이다 보니까 이제 뭐 기사화되고 그게 또 이제 정론처럼 돌아다니니까 어찌됐건 뭐 우리가 페드와치라는 걸 또 많이 쓰잖아요. 뭐 이 미국 연준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선도금리 형태로 뭐 FF 금리 선물도 많이 하는데 뭐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네. 어디까지 올라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막 엉키고 돼버리면은 모든 것이 다 정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변동이라는 게 굉장히 커지잖아요. 맞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돼? 저쪽으로 가야 돼? 어디래? 막 이렇게 서로 물어보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워지는 시기 그리고 변동성이 크게도 나타날 수 있는 걸 고려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전략들을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하여튼 지난 12월 말과 또 1월 들어서 사뭇 좀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이 좀 달라졌다. 네. 이 얘기를 해줬고 그게 그 금리라고 하는 자본시장에서 가장 또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자, 1월 변동성이 커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좀 정립을 해볼까요? 아무래도 좀 이제 12월 말하고 1월 초 중순은 좀 상황이 달라진 만큼 그때 이제 저희가 조금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보다도 조금 더 부지런하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는 좀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와 같은 경우가 이 대형주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좀 낮아진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진 대형주. 두 번째로는 이 시크릿컬 최근에 상당히 좀 관심이 많지만 지난주에도 대형 금융 기업들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좀 주춤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런 만큼 시크릿컬 업종 중에서도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높은 기업들로 좀 세부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주들을 무시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이렇게 세 개로 좀 구분을 해서 포트폴리오 가져가는 형태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뭐 그 펀더멘탈에 근거한 투자 전략이죠. 어쩔 수 없이. 맞습니다. 네. 네. 이벤트 드리븐이라서 뭐 모멘텀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는 국내 증시의 특성이 좀 강하고 뭐 해외 증시도 물론 뭐 예전에는 이제 밈 주식 같은 것들이 있긴 있었지만 네. 좀 많이 좀 잦아든 것 같기도 그게 하고. 지금 또 차이이기도 합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좋다 이렇게 하면 조금 유동성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고 상당히 관심이 높아졌는데 최근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해지는 시기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야 항상 선별되고 압축된다. 그리고 또 뭐 저희 이제 시쳇말로 가는 주식이 더 간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압축이 될 건데 그 근본적인 그 중심이라고 해야 될까? 결국엔 기업 실적일 거예요, 아마. 실적 유동성. 네, 기업 실적이 쌓여가지고 이제 경제가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될 텐데 미국 기업들은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지난 맞습니다. 주말부터 이제 은행주들이 실적을 내놓긴 했는데 심드렁하네요. 심드렁. 네, 별로 탐탁지 않다. 네, 그러니까 네. 은행주들이 뭐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나 뭐 시티 이쪽은 별로 안 좋았고 웰스파고는 좀 좋았던 것 같고. 그거는 사실은 지난번에도 좀 예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웰스파고 같은 경우가 대형 금융 기업들보다 조금 덜 올랐고 실적 회복도 좀 상대적으로 늦었습니다. 그리고 네. 상위 은행 기업들과 같은 경우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행보가 보여졌다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가 네, 뭐 있겠고요. 그 뜯어봐야 되겠지만 뭐 웰스파고는 모기지가 맞습니다. 중심인가? 뭐 다 그 부분들을 하지만. 가지고는 있지만 네. 네. 자, 어쨌거나 본적인 질문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 시즌인데 실적 모멘텀이 기대되는 대형 성장주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사실은 이 최근에 성장주, 가치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하지만 최근과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 가치주로 구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형 성장 기업들도 일제히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네. 주요 지수들과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실적 발표 기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뚫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상위 20개 기업들이 모두 전고점을 좀 하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주, 가치주의 구분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대형주, 중소형주로 구분을 해서 우선 탄탄한 기업들로 이제 접근하시는 게 상당히 좀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난 이제 뭐 저희 매경 TV 이제 너튜브 지금 나오는 저 자료는 뭘 얘기하는 거죠? 이과 같은 경우인데요. 네. 갑자기 틀어주셨는데 네, 저도 뭘 하려다가 화면이 확 바뀌는 바람에 네네. 저거 설명 좀 해주시고 일단. 아무래도 이제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보실 수가 있겠는데 S&P 500 지수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에도 추가적으로 이익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앞에 이제 네모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시가총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큰 IT와 헬스케어 업종입니다. 저 두 개 업종과 같은 경우에도 이익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상위 기업들 실적 발표 예상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펀더멘털 개선과 함께 지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차트입니다. 네.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은 이제 그거죠. 뭐 골드만삭스가 이제 주창하는 그런 상징의 이슈긴 한데 올해는 이제 팡 주식이 저물고 만타 주식이라는 개념이 뜬다. 이래가지고 저도 이제 지난 너튜브 시간에 그걸 좀 풀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팡 주식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뭐 페이스북 뭐 어쩌고저쩌고 쭉 있죠. 네, 다 엎진 않게요. 네. 근데 이제 많다라는 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N이 이제 엔비디아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T는 테슬라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알파벳 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이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진입한 반면에 탈락한 이 팡에서 나간 게 넷플릭스하고 페이스북이에요.
근데 사실 페이스북은 이제 메타로 이름을 바꿨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넷플릭스는 우리가 워낙 잘 알고 있는 그 컨텐츠의 상징인데, 이 두 개가 빠져버린 이유는 골드만삭스는 왜 저렇게 이야기를 풀어갈까? 저는 그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궁금하실 수 있죠. 궁금하실 수 있는데 어. 약간 커플 관계상 조금 브로드하게만 좀 말씀을 그래도 뭐 드리면 평이하게만. 네, 아무래도 좀 많이 올랐다라는 측면으로 뺐다라기는 조금 그런 게 사실은 해당 기업들이 이 지난 해 말부터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네. 아무래도 성장성 측면 그리고 메타버스 내에서 좀 점유율을 계속해서 좀 키워 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보다도 새로운 곳에 진입을 해서 점유율을 계속 좀 키우고 있는 기업들을 더 추가를 한 게 아닌가라고 그냥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만큼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괜한 질문을 했네. 기업들은 조심히 말씀드려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을 봐서 제가 이제 추가로 이제 애드립을 했는데 시간이 남진 않겠네요. 자,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의 실적. 이 피해주라고 그때는 뭐 여행, 카지노 뭐 이런 쪽이겠죠, 대부분. 여행, 카지노, 숙박 업체들 등이 있겠는데요. 사실은 해당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정부 차원의 봉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개별 기업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이제 계속해서 정책들을 대응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만큼 2020년 그리고 2020년 과거 2해와는 두 해와는 좀 다른 세부적인 좀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국내에서 이동이 재개가 되는 기업들과 이제 국가 간 이동이 재개가 되는 시기에 봐야 되는 기업들 좀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실 수가 있는 게 최근에 특히 이제 지난주와 같은 경우에는 대형 성장 기업들 조정을 받았다 이런 측면 많이 부각이 됐고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라는 측면만 상당히 부각이 되었었는데 사실은 살펴보면은 오미크론 또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지난주 금요일과 같은 경우에도 지표 상당히 좀 부진했던 만큼 한번 살펴보실 해당 기업들이 일제히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네. 그런 측면도 좀 함께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좀 선별하는 시기가 이번 실적 발표 때 필요하겠다라는 거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서 이제 모두에도 잠깐 해주셨지만 배당 기업에도 주목하자 하셨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배당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 즉 이제 금리가 급상승을 하든지 아니면 변동이 크게 나타나든지 환율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시기, 그리고 성장이 좀 둔화가 우려가 되는 시기에도 아무래도 주주 환원 매력이 좀 높은 기업들과 같은 경우, 그 중에서도 이 점유율을 확실히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영향이 제한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실적이 좀 개선이 되는 기업들 위주로 좀 점검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최근과 같은 경우에는 상위 기업들, 대형 상대적으로 큰 기업들 위주로 좀 실적이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 함께 살펴보시면 좋으시겠습니다. 그렇죠. 금리 인상기지만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이 준다면 뭐 충분히. 자, ETF 관련돼서 짧게 좀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월에 주목할 수 있는 ETF는 무엇이 있을까요? 1월에 주목할 수 있는 ETF랄까 지금처럼 이제 변동성 계속 커지고 있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낮아진 대형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VIG와 같은 ETF들이 있으시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이제 IT 기업들이 좀 더 포함이 되어 있는 ETF다 하면 VGT와 같은 ETF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한 VIG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당 매력 높은 기업들 함께 좀 포함이 되어 있는 만큼 또 함께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근데 변동성이 좀 너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는 아무래도 좀 저변동성 ETF인 SPLV와 같은 ETF로도 함께 접근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하셔서 이제 개별 주식이 조금 부담스럽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상대적으로 좀 이제 변동성 제한적인 ETF들 위주로도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을 보신 분들은 뭔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국내 주식 증권 방송에서 뭐 VIG, VGT 이렇게 나와요. 이게 ETF인데 사실 요즘 그 투자를 다변화시키시는 분들, 투자자들이 굉장히 요구가 많으시거든요. 한때는 이제 해외 주식 종목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많이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저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좀 특별하게 마련을 했고요. 자, 오늘 1월 변동성 증시가 커지는 시장,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을 가지고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선진국 전략 애널리스트입니다. 최보원 연구원이 도움 말씀을 많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